고 조용기 목사 조문소가 마련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첫날부터 사회 각계 인사와 성도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과 기업이 함께 지역 농가도 살리고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도 돕는 상생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학생들이 한국호텔리조트학회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용기 목사의 별세 소식에 많은 이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소가 마련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조문 첫날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원로 목사가 소천한 14일, 교계 연합기관과 언론, 성도들은 일제히 애도를 나타내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날 조문객을 맞이할 조문소를 마련하고 15일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5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 일정 이틀째, 이른 아침부터 고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마다 조 목사의 생전 설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나타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이날 오전 고 조용기 목사 소천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우리 한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루어오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 나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조문에는 교계를 비롯해 정계와 재계 등에서도 많은 인사가 조문소를 방문해 고 조용기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큰 위안이었다며 목사님의 소천으로 상실감이 크실 한국교회에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유가족들에게 전달한 친서로 참석을 대신했습니다. 조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원로 목회자, 제자들이 조문소를 찾았고 김부겸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진 등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발걸음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조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하느님과 나로 떠나신 것에 대해서 영면을 기도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동안 정말 큰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조용기 목사의 희망과 긍정, 용기의 복음은 가난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일으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막교회로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영향을 끼쳤던 고 조용기 목사의 삶과 신앙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가족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향에 가족을 둔 탈북민들은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연합이 추석을 맞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교연은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명절 때마다 탈북민 초청 위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이렇게 앞두고 정말 저분들이 고향 생각, 부모 생각에 얼마나 애로울까.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교연 측은 이날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소속 탈북민 50명을 초청하고 명절 선물 세트와 밀가루 참치 세트 등 식료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선물은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와 상임회장 김효종, 김학필 목사,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위로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고향 생각에 많은 외로움을 느꼈는데
한교연의 아낌없는 관심에 큰 위로가 됐다고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추석이 맞이해가지고 다 고향에 가는데 우리는 고향 가지 못하니까 너무나 고향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친지를 생각나는 때 우리 한교연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초청해서 서로 다정하게 한목하게 추석 맞으면서 정말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오늘 이 행사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한교연 측은 탈북민 지원 사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주변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판매 부진을 겪는 지역 농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구세군과 기업이 협력해 농산물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농가를 살리고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어서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와 감자, 라면, 통조림 등 다양한 식자재가 상자 안에 가득합니다.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즉석식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한국 구세군과 NH농협은 코로나19로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 농산물을 사들여 나눔 꾸러미로 제작하고 홀로 외로이 지내는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상생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32억 원 규모의 꾸러미를 구세군 측에 전달하며 이번 상생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귀한 정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 경제 어려운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 어르신 또 쪽방 주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소망을 갖고 잘 코로나를 이겨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날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총 4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선 직접 가정에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꾸러미 잘 드시고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구세군의 관심과 사랑에 쪽방촌 주민들은 어려운 가운데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도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눈물 날라 그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한국 구세군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 5만 6천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이서윤, 김가현, 송이나 학생이 한국호텔리조트학회가 진행한 대학생 제안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서 세 학생은 웰니스형 하이브리드 호텔 리조트인 라이프 온리 힐링 조이 개발이란 아이디어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도를 맡은 공윤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호텔이란 개념이 대학생들에겐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개념 정립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숙박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잘 제시해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호프가 군부 폭정으로 인해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말하는 대로 미얀마의 내일을 그려주세요란 주제로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미얀마 현지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어린이, 현지 미얀마 작가 등 19명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표현한 미얀마 쿠데타 전과 후의 삶은 물론 앞으로의 소망을 담은 그림까지 총 24점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프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얀마 아이들은 쉽게 내일을 그릴 수 없다면서 이번 전시회에선 미얀마 아이들을 위한 모금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갤러리 품따에서 진행됩니다. 관람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10월 1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방송 EBS에서 추석 연휴 중 방영될 예정인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방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14일 EBS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15일 오전에는 행동하는 엄마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도 EBS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방송에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방송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디스 버틀러의 사상은 EBS가 대중화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1야권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예비경선 결과 11명 가운데 8명이 2차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로 압축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차 관문을 무난히 넘었고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통과했습니다. 안상수 하태경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1차 경선은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한중 간 교역과 인적 교류, 상호 투자 등 공동 이익을 위해 계속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를 일관되게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를 6개월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관련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환 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130만 2천 회분으로 직계약 총 물량 6,600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매주 정해진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양은 총 2,955만 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17일 새벽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찬투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60km 해상에서 시속 8km로 남동진하고 있으며 금요일 오전 6시에서 7시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태풍 찬투는 제주에 최근 접한 이후 오후 3시쯤 부산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거쳐 일본 쓰시마 섬을 지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는 16일부터 모레 오후까지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연합의 외교부문 총괄관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EU 회원국들이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탈레반과 대화와 합의를 함으로써 얻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다만 탈레반의 인권을 논의하는 건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포함해 탈레반과의 대화 협력에 관한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대중문화계에 이어 사이버 공간까지 시진핑 사상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유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스 사이트, 상업 플랫폼 등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한 콘텐츠로 네티즌과 사회 각 방면에 전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10대 소녀 3명 중 1명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이 지난 3년간 인스타그램이 젊은 사용자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심층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연구진은 10대 소녀의 32%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10대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인플루언서들의 완벽한 몸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열대늪지 판타나우의 생태계가 화재 때문에 파괴됐다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브라질 공공기관과 대학, NGO 등 연구원 30여 명이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판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1,700만 마리의 동물이 죽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원들은 많은 동물이 동굴이나 속이 빈 나무 속에 살고 있고 강한 불길에 의해 완전히 석회화돼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웃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타나우에는 3,500여 종의 식물과 550여 종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지만 강화와 무단벌채 가뭄 때문에 황폐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금요일까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으니 항공편이나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용기 목사의 소천을 애도하며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넘어 사회 곳곳에 절대 긍정과 희망의 복음을 증거했던 고인의 메시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소망의 빛으로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